을 위해서 달려간다고는 하지만 방법에서 쉽게 선동에 휘말려요. 실력은 세상 물정을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냉정하게 팩트 중심으로. 그 실력을 갖추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념 선동에 좌우되는 좌파들을 제치고 이 나라를 우파 국가로 건국을 한 거예요. 박정희 장군이 실력이 있으니까 국내외의 세상 물정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한국의 근대화를 완성을 해서 민주화를 위한 중산층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민주화의 최대 공로자를 박정희 대통령으로 꼽습니다. 보수의 가장 큰 특장은 실력입니다. 실력. 이명박 대통령이 나중에는 감옥을 갔지만 실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 모범적으로 극복을 해냈어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보수가 이 가장 큰 실력이라고 하는 특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냐? 너무 탄핵이라고 하는 것이 트라우마가 심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을 너무 깊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충격에 따른 그 다음서부터 이상병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저는 이제 충격 망상증이라고 불러요. 보수가 그때서부터 충격 망상증에 사로잡힌 구구꼴보와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합리적 개혁보수가 거기서부터 갈리게 됩니다. 충격 망상증 2017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 이듬해 2018년서부터 충격 망상증의 첫 번째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5.18 광주에 북한군이 침투를 해서 기획한 것이라는 첫 번째 망상증이에요. 두 번째, 2020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이어서 2020년 총선 때 참패를 하게 되니까 두 번째 충격에 의한 망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부정선거 음모론이에요. 황교안 대표가 자신이 공천을 잘못을 해서 총선을 망쳐놓고 부정선거 때문에 망쳤다고 지금도 부정선거 음모론의 약장수 대열의 맨 앞에 서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했다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국가보안법 최고 권위자라는 법과 사실에 정통해야 되는 사람이 부정선거 음모론의 앞잡이가 되어 있습니다. 개혁을 일으킨 이유가 부정선거 때문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 때문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개혁의 3대 이유 중에 하나로 내세우고 그 자신도 부정선거 약장수들에게 전부 속아서 그 자신도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되어버린 것도 전부 다 두 번째 충격 망상증 증상입니다. 한번 그림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정무비서관 몇 사람 풀어서 냉정하게 조사해보라고 하면 부정선거가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저녁 때 자기 친한 의원들하고 관저에서 신나게 술 마시고 다시 관저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구석에서 약장수 부정선거 음모론 유튜브를 보고 있는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 나라의 모습이었고 지금의 모습이고 지금 감옥의 모습입니다.
망상, 충격 망상증의 세 번째 증상.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계몽령이었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세 번째 망상증 환자들. 네 번째 충격적 망상. 조기 대통령 선거가 정해지니까 이재명 후보는 괴물이고 악마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공산화가 되니까 무조건 체제 전쟁이니까 김문수 후보가 탄핵을 반대했건 찬성을 했건 무조건 김문수를 찍어야 된다. 체제 전쟁이고 더 말할 나이가 없고 합리적으로 따서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게 네 번째 충격 망상증 증상입니다. 지금 나라가 공산화가 됐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일관된 냉혹한 비판자이지만 지켜보고 그가 과연 언행일치를 할 것인가를 감시하고 있지만 적어도 나라가 공산화되고 그가 악마고 그가 괴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가 일반 국민들에게 창피한 망상증 논리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충격 망상증 증상을 꼽자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평양에 드론까지 띄워가지고 무력 도발을 유도를 해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비상경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기획했던 것이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비상경을 한 다음에 하루라도 이 사람이 대통령직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 평양 드론 사건을 보면 그것이 그런 우려가 사실이었다라는 게 100%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상계엄을 저지른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의 대통령을 하루라도 대통령직에 있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을 이걸 배신론자로 보는 게 다섯 번째 충격 망상증 증상. 만약에 그때 그 지도자와 그리고 그를 따랐던 의원들 그리고 신속하게 담을 넘었던 여야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계엄을 신속히 해제하고 조기 하야를 압박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니까 바로 탄핵 소추를 해버리지 않았더라면 북한의 무력 도발 때 천안함 때 46명이 죽었습니다. 연평도 포격 도발 때 4명이 죽었어요. 만약에 북한이 장사정포로 도발을 했다면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나라를 구한 지도자와 그 그룹을 배신자로 몰고 가서 대선 후보 경선 사기 때 이 사람은 무조건 당선시켜서는 안 된다고 해서 희대의 한덕수 노역 경선 사기를 벌인 것. 이것이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서 다섯 번째 충격 망상증 증상입니다. 보수 역사상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지금 극우 친윤 꼴보 그룹에서 바로 몇 주 몇 달 전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보수가 이렇게 망가져서 이제는
다섯 번째 충격 망상증 증상까지 벌어지고 또 어떤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나타날지 모르겠어요. 화불단행이란 말이 있습니다. 화는 절대 혼자 오지 않는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화를 손잡고 온다는 말이 있어요. 돌이켜보면 그래도 보수가 정권을 넘겨주지 않고 대통령 자리를 고수할 수 있었던 황금 같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마다 제가 근거만 서너 개를 말씀을 드리면 모든 재앙의 시초가 됐던 강서구청장 선거 17% 패망,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국민의힘의 합리적 개혁 보수 세력들이 정풍운동이라도 일으켜서 친윤계를 압박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왜 못했는가? 안타깝습니다. 총선 비대위원장, 당대표, 총선 패배의 교훈이 있는데 위험한 대통령을 억제하고 고치려고 했던 지도자를 왜 코너에 물고 낙마시켰는가? 윤석열 대통령의 미친 계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돌이켜보자면 그래도 계엄 때문에 생겼던 조기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카드가 유일하게 하나 있었습니다. 한명훈 콘서트가 아니라 김어준 이명훈 콘서트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며칠 후에 김문수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게 됩니다. 출마 선언 이틀 전에 제가 김문수 후보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가 초선위원일 때부터, 제가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를 할 때부터 알고 지내고 밥도 많이 먹고 대화를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평생 정치인에게 그런 어드바이스를 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보수를 살릴 수 있고 정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 탄핵 반대 후보가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면 절대 안 된다. 100% 필패다. 김문수 후보 당시에는 가장 거세게 탄핵을 반대했던 후보다. 그러니 여론조사에서 1등 나온다고 자만하지 마시라. 여론조사는 한때의 거품이요 한때의 꽃이요 스쳐가는 바람이다. 턱걸이를 10번 하건 100번 하건 지금 김 장관께서는 74세다. 출마를 포기한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탄핵을 가장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지도자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하고 거기서 그쳐서도 안 되고 몸을 극우골고 쪽으로 돌려서 그 탄핵을 찬성했던 지도자에게 씌우는 배신자 프레임을 당신이 걷어내라.
위원장이 되시라. 그러면 결국 그 지도자의 바람이 태풍이 되고 배신자 프레임만 벗어나게 되면 지금은 100m 경기에서 30m 앞에서 이재명 후보가 출발을 하지만 김문수 당신이 그 지도자를 적극적으로 밀어주면 그 지도자가 우샤인 볼트가 돼서 결국은 역전하게 저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랬구나. 그러나 결국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느낄 때는 바깥 사람들은 전혀 정체를 알 수 없는 물감 몇 개를 섞어서 이렇게 흐트러 놓은 것과 똑같아요. 열길 물속 알아도 사람 마음 몸.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결국은 자기 인생에 자기의 한 대통령 출마 놀이 한번 못 해봤기 때문에 맞습니다. 결국은 저는 노쇠한 모욕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합을 단행, 재앙은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지기현 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윤석열을 풀어주지만 않았어.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고 돌아왔다라고 하고 온갖 이상한 짓을 하면서 결국에는 부정선거 영화도 보고 결국에는 아크로니스타 지하상가에서 아주 비싼 밥을 먹으면서 자기의 부당한 명령에 희생된 사령관들은 깜빵에서 콩밥을 먹고 있는데 진짜 너무해. 그 호사스러운 사진을 전 세계에 공개하니까 어떤 미친 유권자가 대통령 선거 때 국민의힘에 표를 주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한덕수 경선 사기 공작의 주역 권성동, 윤석열의 오른팔, 저는 틀림없이 무슨 커넥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간행을 강력하게 찬성했던 그 지도자만큼은 절대로 대통령 후보가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커넥션과 공작의 무대에서 한덕수 어나도 노역의 기가 막힌 경선 사기극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 부서지고 네 개로 이념정이 갈릴 대로 갈린 이 보수를 우리는 어떻게 고칠 것인가? 첫째는 네 개의 이념 지형으로 직진해야 됩니다. 극우와 꼴보를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의 뒷간에 가서 앉아서 쪼그라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대단히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영남 대구 경북의 25명, 부울경의 40명, 65명 중에서
상당수가 친윤 꼴 보고 언더찐윤이라고 하고 한 대부분이 다 한남동 사수 떨거지파들입니다.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 이들이 뒷전으로 물러나야 됩니다. 한남동 사수파 중에 한 사람이었던 TK 중진을 떡하니 원내대표로 뽑았습니다. 그것도 또 거듭된 화부 단행입니다. 보수가 살려면 그때 김성원을 뽑았어요. 비대위원장의 TK 중진, 사무총장의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산 상가의 지방에서 직접 조문을 했던 최측근 검찰 후배 신윤계, 정책위장의 한남동의 나경원 의원과 비슷하게 모습을 보였던 경북의 그 의원, 아주 세트로 그냥 그저 친윤 꼴보 극우로 지도부를 구성한 다음에 이제 어나더 TK, 또 마지막 인생의 노역을 불태우려고 하는 TK 전직 대통령 후보가 당대표가 되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네다섯 개 증상이 복합이 돼서 그 길로 가면 인적세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한미적 보수의 지도자가 어떤 거취를 정할지 모르지만 그가 나오든 아니면 그의 대리인, 출마 선언했던 그의 대리인 탄핵에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을 지도부로 뽑아야 그나마 이제 보수가 살아날 길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